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부진한 고용 지표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사상 최고치를 세웠었고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5%에서 5.5%를 낮췄고요. 모건 스탠리도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0.17% 하락한 3,18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6% 하락한 1,04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근대 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근대 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근대 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일대일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근대 TV, 서울근대 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장은 박스권이죠. 뭐 바뀐 거 없어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아침에서는 살짝 밀렸는데 뭐 크게 빠집니까? 하나도 안 빠지는 것 같은데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에서 박스권장이고 하루 이틀 빠지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하루 이틀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된다? 빠진다. 또 빠지면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빠지면 매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일단은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코스피. 자, 봐봐요. 지금 아침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코스피는 거의 강보합으로 지금 다시 올라와 있죠. 그럼 코스닥은 급락이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코스닥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 밀릴만도 한데 잘 밀리지도 않죠. 자, 그리고 전일 중국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자, 중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전고점을 뚫었는데 이제 여기 전고점만 뚫게 되면 그 위에는 횡해요. 뭔 얘기냐면 월봉으로 보게 되면 중국 시장은 여기를 뚫어버리면 여기는 이제 만주벌판이 되는 거죠. 헐헐 날릴 수 있는 여기가 횡합니다. 저항이 여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뚫게 되면 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자, 반면에 미국 시장은 뭐 맨날 많이 올라가갖고 이제 지겹도록 많이 올라가갖고 이제 고만 가도 되는데 만약에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불어갖고 올라간다. 그럼 얘네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를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좀 여유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본 시장도 최근에 스가가 나가고 나서는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 중국 시장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박스권. 그래요. 내일 옵션 만기니까 눈치 본다고 치고 급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자,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 다음 주면은 이제 추석 연휴 전주죠. 추석이 끝나면 또 일주만 지나면 이제 10월 달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 코앞에 있는데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기를 10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수혜주를 이제는 찾아봐야 될 때예요. 그건 소비주란 말이에요. 그 소비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카지노도 있고 호텔도 있고 관광 거기다가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음식 업종도 있고 엔터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좋다 이거야. 그렇죠? 다 좋다 이건데 거기서 일단 골라서 좀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뭐 아이폰 뭐 이제 조만간에 나온다는 얘기 있죠.
그리고 11월 12일 날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올해 1월 달에서도 디즈니 플러스가 원래 올 5월인가 7월 달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올 1월 달서부터 해서 막 급등을 했었거든요, 관련주들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잠깐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이제 11월 달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거기다 위드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영화라든지, 그렇죠? 영화 관련주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제작하는 회사들은, 엔터주들은, 얘네들은 매니지먼트 사업도 있지만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영화에 투자하는 이런 회사들은 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로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 상륙을 앞두고 관련주의 흐름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LG 그 헬로비전이 강하게 아침에 한번 움직였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좀 무겁고 좀 가벼운 쪽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초록뱀을 얘기했지만 IHQ라든지 뭐 키스트라든지 늘 얘기했던 거 있는데 하여튼 그쪽 관련주 쪽이 이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왜? 위드 코로나 이제 엔터주들 잘 봐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안 그래도 지금 IHQ 갑자기 오늘 움직임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평하고 날아가면서 빗셈 전자처럼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잠깐 빗셈 전자 한번 볼까 한번? 차트를 보면 이렇게 눌려 있다가 갑자기 튀는 경우들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은 그런 장세니까. 눌려 있다가 갑자기 튀는, 그래서 호재만 딱 붙어주면 딱 튀게 되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9,900원에 이게 이제 정액제가 한 달에 9,900원인가 봐요. 굉장히 싸죠. 넷플릭스보다도 더 싼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격 경쟁은 나올 거고 컨텐츠 싸움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옮기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입자 수도 넷플릭스는 떨어지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이거 한동안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관련주들, 컨텐츠 관련주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어쨌든 간에 위드 코로나 이제 관련주들을 슬슬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할 텐데요. 10월 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석 전에 잘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빠지면 매수 기회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잘 준비하자 말씀하시면서 엔터주, 컨텐츠도 잘 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K스테가 4.1%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솔브레 홀딩스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네, 첫 번째 날 들고 오신 테스나는 3.3% 수익률 달성했고요. 그 다음 날 들고 오신 테스나는 매수가 미도달했습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성우하이텍이 현재 약보합권에 있고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가 어제 편입됐는데요. 1.7%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44.9%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예요. 그리고 좀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성우하이텍이 갑자기 움직이죠. 이것도 3% 지금 달성이 됐네요. 지금 갑자기 4% 가까이 확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확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아요. 근데 SM 라이프 디자인도 한번 여러분들 빨리 한번 차트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바닥권역이 있죠. 그리고 거래량 흐름이라든지 이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이거 작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락의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SM그룹이잖아요. SM그룹이 망하겠습니까? 3대 기획사에서 짱 먹고 있는 애들인데, 물론 이제 하이브가 이제 올려치고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 이제 영화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컨텐츠 제작하고 이런 뭐 예능 프로그램 하고 뭐 이런 이제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제작도 하고 이쪽 관련주들이 디즈니 플러스의 판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그것 때문에 잠깐 움직였었고, 최근에서는 이제 그 SM이 이제 지분 매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수혜주로 SM CNC하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최근에 움직였었는데,
또다시 SM이 또 강하게, 수급도 좋아요, 요즘에. 또 다시 강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따라서 또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만만하고 자리도 좋아서 오늘은 SM 라이프 디자인을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이따 가입 전략 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오늘 뭐 후성도 급등 나오고 성화이텍도 움직이고 뭐 종목도 뭐 다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시장이 편안하고 좋네요. 급락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장은 제가 황금 어장이라고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8월 20일 날 이후에서 제가 황금 어장 표현한 이유에서 계좌가 복구가 되면 복구가 됐지 더 깨진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 다 복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종목들이 점점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도 참 이 좋은 장에서 깨진 사람 아마 없을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일날 표역 종목은 어제 초록뱀 미디어였는데 자, 초록뱀 미디어. 자, 초록뱀 미디어. 자, 어제에서 2,600 얼마였죠? 2,655원에 공략해서 오늘 2,700원까지 갔다가 잠 밀려 있는 상황인데 뭐 밑으로 크게 뭐 쭉 빠지겠다라는 모양은 아니에요. 거래량은 좀 없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다시 튈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튈 겁니다. 그럼 뭐가 튀면 같이 따라가느냐? 일단 오늘 보니까 IHQ가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이것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쪽이에요. 지금 이중바닥형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거 이제 거래만 실리게 되면 이게 튑니다 이제. 이런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최근에 그 전선 관련주들도 이런 위치에서 아주 급등이 나왔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 날에 상륙을 하는데 9,900원이다. 콘텐츠도 다양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게 되면은 관련주들이 몽땅 다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게 벌써 10월 달이면요.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의 공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60% 이제 거의 달성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57%, 58% 정도 될 1차 접종자가 이게 조만간이면 이제 60% 넘어가고 70%쯤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기대감.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 나올 때에서 가장 최고조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릴 때 그 방학 기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작 방학이 되면 좋죠, 그렇죠? 근데 방학이 끝날 때쯤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놀러 가기 전날 내지는 소풍 가기 전날 맞죠? 방학하기 그때 전.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IHQ라든지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차트들은 이제 모아가야 돼요. 얘네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엔터주의 흐름들은 다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SM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을 보면은 저 고점에서 누가 사는지 한번 봐봐요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들이 지금 사모으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고점에서 이걸 왜 삽니까? SM 거의 신고가예요. 거의 신고가권에 있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준다? 얘네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사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라든지 인수합병에 대한 뭐 그런 인수에 대한 뭐 이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어쨌든 SM뿐만 아니라 YG엔터라든지 이미 3대 기획사들은 다 강하게 다 지금 고점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다 버티고 있고 얘네들이 조만간에 다시 평하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서 따라가는 애들은 초록뱀, 키스트, IHQ 쪽인데 제일 만만한 쪽이 그나마 IHQ 쪽하고 초록뱀 쪽이었는데 초록뱀은 최근에 좀 움직였고 그렇죠? 좀 움직였고 초록뱀은 좀 움직였어요. 제가 추천하고 나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돌아갔고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어제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한 거지만 IHQ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서 이거 만만하죠, 그렇죠? 뭐 1,800원, 2,000원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 이제 초록뱀 미디어도 얘도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키스트도 따라갈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린 SM 라이프 디자인도 같은 엔터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 아침에서 1.7% 올라갔다 밀렸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 명중 종목 후성 한번 AS를 해야겠죠? 왜냐면 계속 맨날 가요, 맨날. 아마 이제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손가락 빨고 계신 분들은 아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으실 텐데 이렇게 300% 올라간 종목이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서도 제가 한번 꼽아보니까 300% 가까이 간 종목이 10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그렇죠? 물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LNF,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우수 MS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라든지 다 300% 다 갔던 종목이에요. 캐몬 300% 갔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작년에도 300% 있었는데 올해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에서도 또다시 100%, 200% 가는 종목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데 보면은 다 어디서 추천했었던 종목이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30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비주들을 사실은 제가 3월 달, 4월 달 올해도 밀었던 거고 작년 10월 달에도 밀었던 종목이에요. 그 영화, 제작, 컨텐츠, 미디어, 카지노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걔네들 뭐 300% 간다는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바닥에 있는 애들입니다. 가면 무지막지하게 크게 갈 거예요.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기대감과 앞으로의 좋아질. 그래서 소비주들을 제가 크게 볼 때에서는 제일 먹을 목표치가 큰 종목이 소비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후성도 그때 당시 바닥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수익률이요 307.3%입니다. 307.3%고 아직 2만 원 더 가야 되니까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데 2만 원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장 끝나고 또 수급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기관들이. 외국인들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얘네들 계속 단타 쳐요. 얘네들은. 근데 연기금하고 기관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줍니다. 투신도 매수를 해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사가지고 위로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땡기면서 올릴 거고 외국인들은 단타 치다가 물량도 다 털리겠죠 뭐. 그러면서 그 올라가는 이유를 나중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권 이슈로 붙이면 되거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2016년도 대비 10배가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석 달 가까이로는 뭐 2.5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석 달 기준으로는 2.5배가 올라간 거고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30% 올라갔다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2016년도, 14년도 저점을 보게 되면 10배에서 1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관련된 수혜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부터 떨어질 거냐? 떨어지기 왜 떨어집니까?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나중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이슈가 되면은 거기에 또 주가가 또 반응을 해가지고 또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 예전에 지금은 이제 분할해가지고 저렇지만 삼성전자 예전에 요거 분할하기 전에 예전에 이런 자리 있을 때 20만 원일 때 30만 원일 때 샀었으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그때 샀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지. 후성이 여기 따로 생각하면 돼 여기. 그 후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한 20년 가까이 올라가면서 바닥에서 1000% 가까이 올라갔는데 후성도 못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주식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호재도 좋고 앞으로의 실적도 좋으니까 앞으로의 그 흐름은 계속 좋을 거다. 근데 지금은 살 수 있느냐? 못 사죠. 이걸 어떻게 사요, 이거를? 저걸 만약에 후성 지금 사도 됩니까? 라 물어보면 저는 때려주고도 안 삽니다. 전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가면 저는 주식으로 치지도 않아요. 근데 바닥에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 기준으로는 가져갈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신규 매수를 언제 추천하느냐? 나중에 기다려보면 제가 다시 추천하겠죠. 그러니까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취급도 안 하잖아요. 쳐다도 안 봅니다. 좀 더 빠졌으면 제가 지금 추천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올라갔던 종목,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징어 대리 남겨놓고 쭉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조정받으면 쭉 조정받으면 또 다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성도 예전에서도 몇 번 추천할 때마다도 올라갈 때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는 조정받을 때 다시 추천하고 또 추천하고 했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건데 하여튼 나중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지금 당장 안 내려와요. 지금 당장 내려오면 얘가 회사가 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한번 이렇게 올라탔으면 계속 폭등, 급등주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내려오면 안 돼요. 어쨌든 나중에 만약에 신규 매수로 한 6개월이든 1년 뒤에 다시 후성을 조정받으면 그때에선 제가 다시 추천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6개월, 1년이 오기 전에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과 연기금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어쨌든 307%에서 이제는 이게 300%가 넘어가면요 400%가 또 금방 옵니다. 보세요. 한번 조만간 이제 400% 갔다고 얘기하면 야 되게 많이 올라갔네 그러죠. 지금 사서는 400% 그러니까 그 100% 수익이 안 나와요. 밑에서 샀던 사람들이 그 빠른 100% 수익이 나오는 거지. 자 어쨌든 후성을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성우하이텍 보니까 이거 며칠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거 뭐 보세요 한번. 성우하이텍 9% 올라 거봐요. 제가 이거 수소 모빌리티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팔아야 됩니다. 이걸 왜 들고 있어요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급등 나왔죠? 커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서 기회가 있는 이슈가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튄다는 얘기예요. 갖고 있으면 이게 10% 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좌 깨져 있는 것들 공개방송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오늘도 공개방송 없지만 신의 한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공개방송 열어보면 여러분들 계좌 몇 프로 깨졌습니까? 8월 20일 날에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 그리고 최근에서 물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정도 깨졌다 그래요. 성우 혜택 같은 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0% 먹으면 계좌 복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2개, 3개, 4개 먹으면 수익으로 도는 거예요. 봐봐요. 바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벌써 수익률 달성, 이제 10%, 9% 준 거예요, 9%. 9% 거의 달성이 돼버린 종목인데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IHQ를 사든 SM 라이프 디자인 사든 뭘 딴 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뭘 해야 된다? 매매를 해야 되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 내는 거는 일부 한정적으로 특화돼 있어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 코드 번호는 063440입니다. 이 영어로 돼 있어갖고 아마 이거 코드 분명 안 나와갖고 못 찾는 분들 있을 거니까 063440인데 앞에 SM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SM 계열 회사죠. 그래서 회사는 탄탄해요. 근데 위치를 한번 봐보세요. 완전 바닥이었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드는 이 모양이 뭐냐면 이 거래량을 봐봐요. 거래가 듬성듬성 이게 지금 매집 거래량입니다. 이거 크게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아주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걸 이제 와룡, 누운용이라 그러는데 이게 용 차트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나중에 급등을 합니다. 한번 봐봐요 나중에. 저는 엔터주도 분명히 급등한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엔터주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류와 위드 코로나 그리고 저쪽에 3대 기획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가느냐? 이제 공연이 재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공연이 재개가 되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바보입니까? 얘네들도 움직이지.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고 영화라든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 넷플릭스라든지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라든지 그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저런 제작 회사들을 인수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얼마 안 하거든. 시가총액이 얼마 안 해. 물론 SM은 못 사요, 이거는. 왜냐면 SM이 팔지 않는 이상. 그리고 SM이 미쳤다고 1,400억 이걸 팔 것 같아요. 10조를 주면 팔겠죠? 안 팔아요. 절대 안 팝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크게 키울 거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키워가고 또 이것도 인수합병으로 내놓겠죠.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엔터주의 흐름들은 나중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가지고 인도하고 중동에다 장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서양권에 있는 그 콘텐츠가 먹히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슬람 국가가 저쪽에 서양권에 있는 문물이 들어가면 걔네들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도 잘 맞고 갖다 주면은 이게 그래서 대장금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드라마들이 다 중동하고 인도에서 성공을 하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동남아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컨텐츠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을 하나를 인수하는 게 빠르겠죠. 얼마 안 합니다. 키스트도 뭐 2천억대, 4천억대 그 사이에 있으니까 비싸야 뭐 4천억이고 싸면은 2천억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인수합병 얘기들도 저는 몇 년 안에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아니면 투자하는 얘기가 나오거나 근데 어쨌든 차트가 지금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매수 가격은 한 3,150원 정도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벌써 튀기 시작하는데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라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지금에서는 지금 가격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더 밀리면 사보세요. 지금은 공략하지 말고 그러니까 3,150원인데 안 들어오면 뭐 내일이라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정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3,150원으로 공략을 해보시고 3,150원에 공략을 해보시고 쫓아가지는 마세요. 근데 요 패턴이 굉장히 이게 급등하기 참 좋은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SM그룹이고 앞으로의 엔터주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그리고 매집 거래량 이걸 봐서는 이거는 흔들 때 사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벽한 패턴이면서 제가 이거 용 차트라 그랬죠?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들 때마다 모아가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 이것도 바닥이에요. 바닥에 있고 이게 이쪽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위치에서 추천했던 종목들이 다 후성 같은 그런 종목들 다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이거는 3,150원이면 건질 수만 있다면 이거는 4,000원, 5,000원을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SM그룹이라는 거 그래서 SM 디자인 라이프가 아니고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인데 좀 사람들이 좀 생소하죠. 하여튼 거래량 패턴이 너무 좋아서 이거는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가총액도 적당해요. 1,400억 정도에다가. 그래서 망하지 않는 앞으로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물론 IHQ도 좋고 키스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쪽 관련주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추석 이후에서의 크게 움직일 상황까지 예상을 해보면서 저점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이번 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SM라이프 디자인 만나고 왔습니다. 엔터주 봐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죠. 오늘 매수가는 3,150원 이하에서 공략해보자. 차트 모양이 좋다. 저점 매수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동국제강, 동국제강 예, 26,600원에 10%예. 26,600원에 10%.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61선을 돌파한 모양이 좋네요. 네. 자, 지금 매도 타이밍 때문에. 네, 지금 스프레드, 그러니까 수익 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예. 일단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들은 기대감이 또 빠지기도 해요. 예, 예.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거래량도 좋고 예. 수급도 지금 좋은 상황이라 좀 더 갈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9만 주 매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예.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면서 23,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3,000원예? 네, 그 정도서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은 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다날요. 다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매가는 7,57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비중은 30%. 딱 그 정도 라인으로 올라오면 한번 파셔야 돼요. 7,500원대. 여기서는 그냥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옆으로 좀 더 횡보하다가 올라오면 이제 7,000원대쯤 오면은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시고 이 7,500원대까지도 반등 가능성은 있으니까 7,000원 정도에서 점검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8,000원까지는 오지 않을까요? 8,000원까지요? 네. 만약에 8,000원 안 가고 7,500원 갖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전화로 대화하시면 돼요. TV 소리로 대화하시면 이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네, 전화로만. 네. 그러니까 이게 7,500원 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한 70% 정도 돼요. 나머지 30%가 8,000원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참을 수 있다면 7,500원 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6,000원 내려가도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보유 가능. 근데 6,000원 좀 오래돼갖고 한 8,000원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맨날 이렇게 시청하고 있어갖고 잘 당첨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그러니까 8,000원을 가려면 7,500원을 네. 돌파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네. 7,000원 정도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 7,500원도 점검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게 뚫는 느낌보다는 저항으로 걸렸다가 다시 밀리는 느낌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 전에 또 불확실성이 나오기 때문에 추석 전에 대부분 다 빠지잖아요, 시장이. 네. 그럼 얘 혼자 8,000원 간다라고 보장 못하죠. 그러면 추석 전에 조만간에 한 7,500원은 갈 수 있을까요? 추석 이후에는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7,500원, 추석 전이 됐든 추석 전이 됐든 추석 이후가 됐든 7,500원 정도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생각을 일단은 갖고는 계셔야 돼요. 뭐 파는 거는 그때 상황 보면서 안 팔고 더 가져가는 방법도 있지만 뭐 네. 시장이 만약에 다 폭등 나오고 뭐 아까 얘기했던 성우하이텍처럼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우하이텍이 계속 여기서 20%, 30%, 40%막 급등 나오면 물론 섹터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막 다른 애들 다 그렇게 움직이면 다날도 팔 필요가 없는데 올라갔다 뚫지를 못하고 밀리고 또 횡보하고 막 이렇게 지루한 흐름을 계속
주면 다날도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파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7,500원쯤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안 팔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면은 8,000원까지 그냥 갖고 가 보세요. 근데 저는 별로 비추. 그렇게 이렇게 중장기로 볼 만큼 좋은 종목은 아닌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서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떤 기회냐면 예를 들어서 추석 지나고 나서 갑자기 미국 시장이 아주 그냥 다 하한가를 가버려요. 폭락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전 종목이 다 하한가를 가버립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거든요. 맞잖아요. 네. 작년 코로나처럼 종목들 다 마이너스 60% 빠지면 최고의 기회죠. 네. 물론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추석 때. 네. 그래서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이란 얘기예요. 수익이 나면 절반이라도 좀 팔아주시는 게 그게 안전하다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창오토텍. 최근에 그래도 어제 좀 많이 움직였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1,600원. 이거는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스권에 이제 갇혀버리는 모양인데 여기를 이제 못 뚫으면 아마 못 뚫겠죠. 당분간은 뚫을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넘어갔거나 오늘 가거나 2, 3일 내에서 뚫으면은 그러면 좀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2, 3일 내에서 이거를 감아 올려서 이걸 뚫어버리면 얘는 계속 날아가요. 근데 2, 3일 내에서 뚫질 못하면 얘는 이제 잠수 탈 겁니다. 밀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에서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물려버렸다. 그래서 내일 이후나 이렇게 재수 좋게 운이 좋아서 그렇죠? 운이 좋아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좋은 거고 안 나오면은 계속 횡보를 하거나 살살살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팔아버린 것 같아서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10,000원 이탈 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60일 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2, 3일 동안 내에서 뚫어주면 이거는 폭등하고요. 뚫어야 돼요. 12,500원을 뚫어야 됩니다. 그런 폭등이 나오고 그러질 못하면 거의 확률 90%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신에 뭐 바로 떨어지진 않아요. 한 달 내내 두루룩 하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지루한 흐름으로 좀 접어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반등 주면 잘 교체를 해보세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에 신성 델타테크. 요거는 좀 매매 패턴 아직 좀 살아있네. 18,950원에 비중은 10%. 그래요. 이제 뭐 이거 딱 제가 볼 때는 이제 단타 종목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종목이 이제 급등도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월요일 날 강의 자료를 보면서 막 이런저런 패턴 설명 막 했죠. 그러면서 아즈텍 WB라는 종목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월요일 날에 얘기한 거거든요. 요 날 보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눌리면 이런 애들이 또 튄다. 그래서 오늘 14% 튀었듯이 지금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요. YG1도 뭐 그런 패턴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월요일 날 2부 시간, 강의 시간 때 패턴 설명하면서 이런 패턴들을 월요일 날에 설명한 거 이런 게 뚫었고 이런 게 간다. 그러니까 급등주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준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신성델타테크도 강하게 움직였다 조정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지지하고 움직이는데 근데 요거를 돌파하기가 이 거래량으로는 어렵겠죠. 그래서 한 2만 원에서 22,000원, 그러니까 2만 원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떠 있는 종목을 잡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좀 짧게 가야 됩니다. 18,200원 깨지면 손절. 더 빨리 잡으면 18,500원 깨지면 손절 잡고 매매 패턴으로는 양호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D 현대 EP요. 뭐요? HDC. HD 현대 EP. 현대 EP. 일단 오늘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7천에서 하고 1년 동안 고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1년 동안.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000원이요. 20%요. 일단은 7,000원의 비중은 20%. 이거 고점에서 들어가갖고 그래도 갖고 있으면은 올라가기는 하겠는데요. 그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나 이게 감을 못 잡겠네.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쭉 한번 갖고 가보세요. 7,000원으로 올라오면은 미련 갖지 말고요. 그냥 팔아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7,000원 올라오면.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조 종목 SM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150원 이하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28% 상승한 3,165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조금씩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철강 중소형주, 일자리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상승 종목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락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모두 개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0.07% 하락한 3,18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6% 하락한 1,047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수소 모빌리티 쇼 얘기가 나오면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 미리 얘기했거든요. 그 이슈로 상담하면서 얘기했군요. 둘 중에 하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거나 아니면 잠깐 움직이다 말겠지 이 정도. 자, 그러면 지금 그 수소차 이슈로 인해 가지고 관련주들이 다 상한가가 폭등하고 있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봤던 건데 예상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이게 현대차, 기아차. 어제 아마 현대차 상담을 했을 때에서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건데 현대차는 안 움직일 거다. 무겁기 때문에. 걔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거다 그랬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이잖아요. 2차 전지하고. 그래서 일지테크하고 PNT하고 그리고 어제 현대차보다는 제가 기아가 낫다 그랬거든요. 기아가 좀 더 강합니다. 2.5%.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딱 봐도 안 갈만하게 생겼는데 그 현대차를 공략한 게 좀 안타까운데 자동차 부품주는 참 잘 가거든요. 아까 전에 성우하이텍도 10%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 장세예요. 박스권이잖아요. 가벼운 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 지수주가 움직이려면 일단 옵션 만기가 끝나야 되고요. 지수가 3,300에서 넘어가야 돼요. 3,350, 3,400. 우리나라 역사상 또 신고가를 또 갈아치워야 현대차도 움직이고 뭐 삼성전자도 움직이고 그러는 거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지금 이제 현대차는 때려주기도 못 갑니다. 왜?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이라 가벼운 쪽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어쨌든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확실해요. 자, 다시 한번 성호하이텍 한번 차트 볼까요? 그러니까 모양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횡보해 놓고 거래가 심지 양봉이 나오면 사실 오늘이 매수의 양봉인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안 팔거나 지금 따라 들어가게 되면 이거 못 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절반을 깎아내야 돼요. 자기사를 깎아내야 됩니다. 손실해서 지금 깎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에서 깎아내는 거니까. 그것도 장중에 거의 9% 가까이 수익을 줬으니까 수익 났으니까 절반을 팔아주면 얘가 그래야 8,000원 쪽으로 9,000원 쪽으로 10,000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누가 팔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던지고 나가버린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살고 기가 외국인들도 사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절반만 파세요. 욕심이 없으면 절반 이상 더 팔면 되죠. 90%를 파세요. 10%만 남겨놓으면 아주 잘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거나 지금 쫓아 들어가게 되면 내일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순환매로 공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엔터주 쪽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SM 라이프 디자인 굉장히 바닥에 있죠. 이런 종목들 얼마나 부담이 없고 전망도 밝고 SM 그룹주고 SM 그룹주에서 키우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SM, CNC, SM 아니 SM을 갖다 팔아버리게 되면 나머지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키울 게 이거밖에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M, CNC,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쨌든 쫓아가지 말고 아까 50원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살 밀리고 있는데 50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원 쪽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장 뭐 급등도 안 나와요. 오늘 시장들이 슬슬 이렇게 밀리고 있거나 급등이 없이 횡보하거나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기다리면 가격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 공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성우하이텍처럼 SM 라이프가 또
기똥차게 또 10%쭉 하고 올라가겠죠?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10% 수익 나면 절반 팔고 나머지 가져가면 그 SM 라이프가 어떻게 돼요? 후성처럼 헐헐 날아가면서 300%를 줄지 또 압니까? 그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공략을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포스코. 포스코.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매수가는 37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10%. 비중은 10%. 예, 예. 근데 지금 이게 전망이 어떤가, 이걸 더 좀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철강주에서 전망은 지금 나쁘게 전망을 쓰는 애들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전망을 안 좋게 쓰는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얘기하면서 철강석 가격 얘기도 있고. 근데 철강석 가격이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기대감이 이제 스프레드 마진 수익성 개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 반등을 주는데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레포트를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지금 뒤섞여 있어요. 예. 뒤섞여 있는데 저는 그냥 중간 박스권으로 봐요. 그래서 한 37만 5천 원 올라오면 저항받고 다시 밀리고 다시 밀리면은 또 다시 30만 원 또 초반대 중반대에서 또 사서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이게 제일 마음 편한 대응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사주고 있어서 급락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니까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수익이 좀 나면 좀 파세요. 근데 이게 수익이 날대를 바라니까 수익이 영 안 올라가갖고 지금. 원래 이거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뭐. 그리고 안 올라가기 왜 안 올라갔어? 이게 지금 바닥에서 이 대형주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기 매수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잘못 매수한 거지 그때는. 주식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후성을 300% 수익을 내줬어도요. 후성을 3년 전에 산 사람들은 이거 맨날 이것만 가지고 욕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3년 전부터 맨날 빠졌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잘못 들어가면 마이너스 56%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잘 잡았을 때 타이밍을 그러니까 파도도 이렇게 잘 타면 되게 재밌어요. 윈드서핑. 근데 파도를 거꾸로 타면 물만 먹고 되게 재미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도를 잘 탔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나가고 대형주에서 19% 20% 수익 나서 기분이 좋을 텐데 거꾸로 타니까 물만 먹으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37만 6천 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파도를 다시 타는 거예요. 다시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수익 날 때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이클을 잘 맞춰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37만 원 올라갈 수는 있나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수익 나면 꼭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설명 고마워요. 아유,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코아시아, 코아시아. 예. 11,000원에 오래전에 11,000원 하셨고 비중은요? 30%나 했어요. 30%. 예. 이게 예전에 뭐 이름이 한번 바뀌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음성인식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 차트 모양은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이게. 요게 지금 뭐가 만 안 좋- 원을 깨질 말았었어야 되는데 만 원이 깨진 상태에서 거래량도 없고 수급도 꼬여 있고 일단은 저점 테스트를 8,000원짜리에서 한 번 더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보유인데 이거는 만 원에서 다시 점검을 받아봐야 돼요. 추가 매수는 안 예. 됩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보유만. 만 원까지 가는데 대충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런 차트들은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괴롭힐 수 있는 종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갑작스럽게 내일 상한가를 줄 수도 있고 이거는 하여튼간 아주 지독한 세력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만 원으로 올라오면은 꼭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이거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좀 답답한 그런 모양새라서 지금 시장하고는 정말 재미가 없는 그런 그럼 흐름인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요? 예. 아니요 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빠져 있어서 매도를 할 글쎄요. 거면은 만 원 근처에서
매도할 손절할 때 만원 거면 근처. 손절할 거면 10,000원 근처에 사셔야지 여기에서는 굳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예. 움직이지 않고 답답해서 그런 거지 뭐 급락할까 봐 뭐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10,000원 근처로 오면은 꼭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이, 답답해서. 예. 그러니까 답답한 고마워요. 모양이었다. 예, 우리 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제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지루하면 지루하다 얘기하거든요. 나쁘다 그랬으면 그냥 던지라 그랬겠죠. 근데 나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보니까 자동차 섹터들이 움직이네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서 자동차 한원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성호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들 괜찮다고 얘기 이미 했잖아요,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그쪽 애들 상신 EDP부터 해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저쪽의 분위기가 쫙 좋아져서 시장 분위기가 올라오기를 오후장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인가요? 문자 종목으로 카카오. 카카오. 자, 매수 가격은 153,000원에 비중 15%. 손절하세요. 간단하죠?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저 카카오 언제 추천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액면 분할했잖아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 제가 카카오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밑에 내려올 때마다 아주 신나가지고 후성처럼 많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제가 서울정제 나가고 나서 계속 추천했던 게 카카오입니다. 2017년도에서요. 타방송에서 맨날 얘기해가지고 그래갖고 100% 수익 내고 자랑 많이 했고 그 2019년도에서 똑같이 그 가격,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열심히 추천했는데 이게 웬걸 막 급등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여기서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비싸다 그랬는데 최근까지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좀 부담이 됐지만 강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약할 모양이 나왔네. 그렇죠?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 안 하면 고생합니다. 지금 이렇게 음봉에 거래에 실리게 되면 일단은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찾아 들어가면 되죠. 아니면은 이렇게 강한 종목은 외봉으로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이 쭉 빠져가지고 그렇게 빠지면 안 되겠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11만 원 쪽으로 오게 되면 이건 단타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 왜 빠지는 거냐? 카카오뱅크 규제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죠? 지금 인터넷 은행들 규제 들어간답니다. 그동안에서 너무 편법으로 너무 많이 봐줬다라는 얘기가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규제, 대출 규제에서부터 해서 카드 막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다 규제를 들어간다 그래서 카카오 주식이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규제 들어가게 되면은 안 좋은 얘기들 슬슬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으니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롯데렌탈. 자, 매수 가격은 57,800원에 비중 10%.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 종목은 밑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신규주잖아요. 그래서 밑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은 이미 늦었고 반등 줄 때 팔아야 되는데 양봉 기준으로 샀었어야 되는데 양봉 기준이 아니고 음봉 기준 사기 때문에 좀 더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이거는 가늠을 할 수가 없고 정말 징그럽게 많이 빠지면 근데 요즘에 신규주들이 그렇게는 안 빠지는데 과거에서는 마이너스 50%까지는 다 빠졌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그게 좀 다행인 거고 예전에서는 신규주 상장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빠졌던 흐름들이 많았었는데 그건 좀 다행이에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그래서 다시 반등 나오면 한 5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근데 지금은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금호석유. 자, 매수 가격 24만 원에 비중 15%.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에서 비싸게 불려서 지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손실이 꽤 크네요. 18% 정도. 마이너스 24%에서 18% 좀 줄긴 했는데 22만 원 쪽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로 반등 나오면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지만 오늘 장 끝나고 3시 반, 장 끝나고입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모든 HTS가 멈춘 그 이후 그때에서 제가 신의 한 수라는 코너를 월, 수, 금에서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토로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때에서 시장을 짧게 10분 안에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시장이 궁금하거나 소통 방송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장이 끝나고 신의 한 수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정수 의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근해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